그런데 어느 순간엔 갑자기 그 회사의 오너가 어디 가서 도박을 해. 지수가 많이 빠졌어. 근데 지수는 올라오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올 수 있어. 종목 분석할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다. 그리고 지수가 많이 빠져서 사고 싶다 라고 하면 지수가 올라올 때 따라 올라올 수 있는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거고, 과연 요즘에 슬슬 주식시장이 들어가도 되는지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너처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 혹시 관심 갖고 있는 종목, 그리고 혹시 업종 이런 거 있니? 그거 지금부터 찾아보려고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추천하는 걸 원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제 종목 분석할 생각도 없고, 또 어떤 업종에 관심 있는 업종도 없고, 그냥 일단 시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사고 싶다, 그치?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이런 때는 그냥 뭐 지수, 그러니까 종목, 뭐 업종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나는 지수 추종 ETF를 샀으면 하는 게 내 생각이야. 왜냐면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고 싶다 라고 하면은 지수를 그대로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걸 사야 되지 않겠어? 그러려면은 지수 추종 ETF가 제일 좋다 라고 나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ETF에 대해서 들어는 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뭐 공부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일단 ETF라고 하면은 일단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그 ETF의 F가 펀드거든. 근데 이 펀드가 주식처럼 거래가 되는 건 거지. 일반적인 펀드 같은 경우는 뭐 환매 기간, 그리고 매수할 때는 뭐 하루 뒤에 매수되니 오늘 매수되니 뭐 이런 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이건 주식처럼 그냥 그 펀드를 사면 돼. 근데 어떤 펀드냐? 그 어떤 특정 지수를 이제 추종하는 그런 펀드라고 보면 돼. 사실 주식시장에서 이런 투자를 할 때 내가 ETF를 많이 권하는 편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면은 다 누가 좋다고 그랬다더라, 누가 어떤 종목이 좋다고 뭐 TV에서 얘기했다더라, 그래서 난 이 종목을 샀다 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다 좋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엔 갑자기 그 회사의 오너가 어디 가서 도박을 해.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우리 가끔 뉴스에서 보잖아. 그러면 회사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너에 대한 리스크로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나오거든. 그러면 내가 그 종목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 여기에서 이 회사의 능력은 어느 고 오너 리스크는 어느 정도니까 나는 홀딩을 할 거다, 혹은 팔 거다, 아니면 이번 하락 때 추가로 더 사겠다 라는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거거든. 결국 그렇게 샀던 사람들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느냐? 대응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분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점점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는 경향들이 강해지는 건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종목 분석할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다, 그리고 지수가 많이 빠져서 사고 싶다 라고 하면 지수가 올라올 때 따라 올라올 수 있는 지수 추종형 ETF를 사는 게 나는 지금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거고, 그리고 가장 일례로 최근에 지수가 많이 빠졌다는 걸 계속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수가 많이 빠졌어. 근데 지수는 올라오는데 내 종목은 안 올라올 수 있어. 그 종목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시장에 자금이 돌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저평가주로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는 건 거지. 그러면은 시장은 올라오는데 왜 내 종목은 안 오르지? 내 종목은 안 오르지? 하면서 사람이 조급해지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똑같이 복제하고 있는 것은 지수가 올라올 때 똑같이 올라오고 지수가 떨어질 때 똑같이 떨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하다라고 볼 수는 있을 거야. 하지만 반대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 내가 찍어놨던 종목보다 덜 오르는 케이스는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이 되고 투자 마인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 개별 종목 플레이를 해도 충분하겠지만, 지금처럼 그냥 단순하게 주식이 많이 빠져서 사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ETF, 지수 추종형 ETF를 사는 것이 좀 훨씬 더 편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워렌 버핏, 존 보글 이런 사람들도 개별 종목에 대한 피킹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지수 추종형 뭐 인덱스 펀드 ETF를 사라 라는 이야기들을 실제로 많이들 했었던 것도 현실이고, 그리고 8, 90년대 펀드들에 대한 성과를 추적을 해보면 인덱스 펀드를 추월한 펀드는 10%밖에 되질 않아. 그래서 내가 웬만큼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지수 추종 ETF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는 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준비가 좀 덜 돼 있다 라고 하면은 그냥 지수 추정 ETF 사시는 게 속이 편할 것이다 라고 나는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게 코스피 지수를 추정하는 ETF인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를 하는 ETF도 있을까요? ETF 종류는 되게 많아. 뭐 코스피, 코스닥도 분명히 있지만 뭐 금, 그리고 뭐 채권, 원유 이런 것도 다 가능해.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뭐 은행, 뭐 자동차 이런 식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어. 내가 어떤 특정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 그 업종에 대해서 사는 것도 아주 좋은 ETF 투자 방법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산업의 종사자라거나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동호인이라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대한 산업 동향들을 훨씬 더 잘 알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업종에 대한, 종목에 대한 분석 능력은 없다 하더라도 업종에 대한 흐름들은 잘 알 거고 이 업종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종목 피킹 능력을 뒤로 뺀 채 그 업종에 대한 베팅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살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ETF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 과장님 그 이야기만 들어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야. 근데 내가 한 가지를 꼽자면은 가장 큰 이유라고 꼽는 건 바로 변동성을 꼽고 싶거든. 일반적으로 지수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한번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 지수라고 가정을 하면은 코스피 지수 내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있을 거고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이 있을 거고 그 사이에는 아주 많은 종목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종목들의 평균을 낸 게 바로 이 지수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딱 중간 정도에만 위치를 하게 돼. 수익을 내도 많이 낸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손실을 내도 많이 손실을 내지 않게 되는 좀 자극적인 면들이 좀 많이 떨어진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게 돼.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관심이 항상 좀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겪게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야, 1년 이상 동안의 수익률을 내가 했던 매매 내역들을 잘 살펴보면 시장보다 수익률을 많이 앞서갔던 사람들은 크게 많진 않아. 대부분들은 시장보다 수익률이 떨어지지. 그렇기 때문에 주식하면 큰일 난다. 주식하는 남자랑 결혼하지 마라. 주식하는 여자랑 결혼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주식을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해도 괜찮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건 거지. 어쨌건 시장보다 뛰어난 수익률을 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들이 우리가 사회적 통념상에서 알고 있잖아. 내가 특히나 초보자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시장의 평균 정도 수준만 유지를 해주는 것도 좋다. 왜냐? 다 일반 지수보다 주식을 못하니까. 그래서 난 주식, 일반 코스피 지수만큼만, 코스닥 지수만큼만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ETF의 특징은, ETF가 개별 종목보다 장점을 가지고 있는 요인은 바로 하락했을 때 발휘가 돼. 일반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대기업이다 하더라도 하락을 하다가 위기를 극복을 못했을 경우에 상장 폐지가 됐던 역사들은 되게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ETF 같은 경우는 지수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상장 폐지가 되지만 않는다면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를 해도 일반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괜찮아진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락 시에 추가 매수가 일반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ETF 매매할 때 참고하거나 유의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일단 NAV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NAV라고 하면은 순자산 가치라 그래서 ETF의 실제 가치가 얼마냐를 나타내는 건데, 그냥 이거는 화면을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MTS를 한번 좀 살펴보고 ETF 현재가를 누른 다음에 여기 NAV 시세라는 걸 누르면 추정 NAV라는 게 있는데, 실제 가치보다 무조건 낮게 있는 것. 그러니까 현재 주가보다 추정 NAV가 낮은 거를 사는 게 좋아. 그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업종별로 ETF를 다 투자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들을 이 업종에 해당하는 ETF가 어디 있을까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있는 ETF 레이더를 한번 좀 들어가서 보면 좋은데, ETF 레이더에 보면은 여기에서는 각 업종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업종들에 해당하는 ETF 종목들이 나타나게 돼.
그렇기 때문에 ETF 레이더 역시 한번 좀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나라 시장에선 ETF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편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들이 좀 없는 종목들이, 없는 ETF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무조건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받쳐주는 ETF를 고르는 것이 중요해. 왜냐면 거래량이 없다 보면 내가 팔고 싶을 때 파는 것이 쉽지 않고, 그리고 사고 싶을 때 사는 것이 쉽지 않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NAV 가격들을 보다 비싼 경우도 실제로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ETF를 매수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집할 때 어렵진 않겠니? 지난번 거보다 너무 많이 절었어요.